안녕하세요, 닥터의자입니다. 혹시 지금 하안검 수술 계획하시면서 유튜브 찾아보고 계신가요? 사실 하안검 수술은 한 번 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곧바로 다시 재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안검 수술을 3단계로 나눠서 제가 하고 있는 거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하안검 수술에 대한 이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꼭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놓치시면 아마 후회하실 거예요. 하안검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수술에 대한 대략적인 건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하안검을 왜 할까요? 눈밑지방 재배치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주머니뿐만 아니라 주머니를 싸고 있는 피부와 근육이 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안면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젊을 때로 이제 되돌리려고 하안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하안검 수술을 3가지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라이트 하안검, 그리고 클래식 하안검, 그리고 리프팅 하안검,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하안검은 이제 클래식 하안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육이랑 피부를 조금 조작하고 지방주머니를 재배치하는. 하지만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기에는 피부가 얇아서 늘어져 있지만 애교집이 잘 보존돼 있고 하안검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아깝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라이트 하안검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제가 라이트 하안검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든 것도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 까만 동작 기준으로 바깥쪽에 아주 작은 C자의 절개를 넣어서 여기 늘어져 있는 근육을 빨래줄 당기듯이 당겨 올리고, 그렇게 되면 애교살이 같이 밀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안검을 하기에는 피부 탄력이 아쉽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고 나면 분명히 애교도 꺼지고 아쉬움이 나오실 것 같은 분들에게 저는 라이트 하안검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결결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절개를 넣은 걸로 피부와 근육을 이제 당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눈밑을 전체로 절개해서 들어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회복기간이나 출혈에 대한 위험, 그리고 외반에 대한 위험 자체가 좀 현저히 낮아서 조금 더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하안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근육을 당겨 올리고 전체에 절개를 넣어서 아예 지방주머니를 만나러 요 절개를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수술인데요. 박리 범위가 더 넓고 근육도 당겨줄 수 있어서 안쪽이 늘어지신 분들, 그리고 근육과 피부의 처짐이 좀 더 많으신 분들에게 적합해요. 리프팅 하안검은 무엇이냐? 일단은 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안검을 하셔야 될 정도로 눈밑이 늘어지신 분들은 단지 눈밑이 불룩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불룩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여기 원래 이렇게 올라붙어 있던 앞광대가 이렇게 처지면서 여기가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처져 보이면 중안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 보이고 좀 나이든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이거를 또 해결을 안 해주면서 하안검 수술을 하면 어쨌든 뭐 지방은 없어졌는데 알게 모르게 앞광대의 탄력이 부족한 느낌이 들고 지방 이식을 했었어야 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기가 약간 꺼져 있는 느낌이 남게 돼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아시는 분? 이분은 바로 국민 아버지 천호진님의 리즈 시절입니다. 진짜 너무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도 사실 너무 멋지게 나이 들어가시고 있는 꽃중년이라서 뭐 이게 젊을 때가 무조건 좋고 나이 들 때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계속 활동을 해오시면서 눈 밑에 변화가 보이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 이해가 좀 편하시게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사진에서 젊으셨을 때는 이제 앞광대가 딱 눈 밑에 올라붙어 있어서 굴곡이 없고 애교살이 도톰하게 있고 그 아래쪽이 살짝 꺼지고 바로 앞광대가 부드럽게 시작되는 이런 모양이었다면,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주머니가 늘어지고 이 주머니가 늘어진 것 뿐만 아니라 이 주머니 밑으로 꺼져 있는 앞광대 부분, 이 성형외과 의사들은 여기를 V 디포미티, V자 변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이 처지면서 여기가 끌려 내려가면서 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프팅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제 얼굴이 처지면 다들 안면거상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눈밑과 중안면 부위는 이 방향인 안면거상보다 이 수직 방향으로 올려주는 리프팅 하안검 수술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리프팅 하안검 수술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눈밑이 꺼져 있는 경우를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 내 조직으로 다시 복원할 수가 있다. 수술 후에 눈밑 꺼짐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원래 조직을 끌어올려서 마치 샌드위치 빵 덮듯이 지방 재배치한 위에 다시 덮어주게 되므로 이 지방 주머니가 재발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검 외반을 이 방향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제대로 수술을 한다면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안검 외반을 교정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이야. 야. 저 얼굴 빨개졌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만들려고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안면부에 처져 있는 조직이 원래 위치로 올라붙으면 앞광대에 볼륨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화장을 할 때도 중안면 짧아 보이게 화장하고 싶고 여기 볼에 볼륨이 있도록 화장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술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리프팅 하안검을 하면 그런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을 만드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단점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한데요. 그럼 여기를 당기면 팔자도 없어지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팔자는 완벽하게 개선하기는 어렵고 이 수술은 여기 중안면부를 이제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술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하안검 절개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절개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안검 수술을 하면서 박리 범위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 보통 수프 리프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을 이렇게 감고 수축하는 안륜근 뒤에 있는 지방층을 말하는데 그 지방층을 들어 올려주는 거거든요. 수프 리프팅보다 조금 더 깊게 박리를 해서 앞광대의 지방 조직을 직접 끌어올려서 뼈에 있는 뼈막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안검 수술이라고 그냥 무조건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눈 밑 탄력, 그다음에 근육의 모양, 주머니의 크기, 애교집의 유무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세세하게 선택해서 종류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눈밑질을 하기에는 아쉽지만 하안검을 고려할 정도가 아니라면 라이트 하안검을, 그리고 눈밑 처짐이 이미 진행되고 계시다면 그냥 클래식 하안검을, 그리고 앞광대의 꺼짐이 이제 동반이 되면서 앞광대 처짐이 이미 동반돼 있으시다면 리프팅 하안검을 이렇게 고려해 보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안검 수술하기 전에 이 영상 보시기를 잘하셨죠? 이제 무조건 그냥 심플하게 하안검 수술 하지 마시고 전문의랑 상의하셔서 내 눈에 맞는 하안검 수술을 딱 정확하게 골라서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